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평온한 결혼을 마친 저와 신랑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얼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사교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도 저와 굉장히 친하고 제 친구들도 남편과 사이가 좋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말마다 남편 지인과 제 지인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둘이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내는 시간들도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딱 한 명의 골칫거리 친구가 있습니다. 1대1 관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이지만 대학 시절부터 꼭 친구들 사이에 이성이 끼어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곤 했었죠. 저는 대학 시절에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친구의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녀석이 원체 질투가 많아서 저와 당시 남자친구의 연애를 많이 방해하곤 했었거든요. 학식을 먹으러 갈 때도 꼭 자기를 중간에 끼워서 같이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간간히 짧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줄곧 함께하기를 원했던 친구였어요. 당시 주변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걸 내버려 두냐? 한번 제대로 말을 해야 더 큰일 안 난다. 그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성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저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삼각관계로 흘러간 적도 없었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 이후로는 제가 딱히 굵직한 연애를 하지도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신랑과 연애를 할 때 친구의 태도는 어땠냐고요? 별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당시에 해외 파견 나가 있어서 신랑과 실제로 대면한 일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친구는 돌아왔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보여줬어요. 정말 오래된 친구이기도 할 뿐더러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기에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어요. 잠깐 눈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친구의 질투심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과의 식사 자리에서 친구는 말했어요. 저 민이랑 대학 때부터 완전 절친이었어요. 친구들이 민이랑 한 몸이라고 불렀을 정도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행동은 민이한테 하는 행동이랑 다름없어요. 친분을 과시하는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뭔가 불길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넌지시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어릴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네. 얘도 참 못 말려요. 하지만 친구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왜 포옹장난은 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말이 끝나자마자 신랑에게 폭 안기는 신용을 하던 친구. 농담이라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쎄하지만 진짜로 안긴 게 아니라 안기는 신용만 한 거라 뭐라고 정색을 하기에는 민망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도 저도 허허하고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그 후로도 저와 친구의 만남은 예전처럼 잦았어요. 각자 퇴근 후에 종종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죠. 그러면서 점점 예전의 친구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제가 저녁부터 커피타임까지 가는 날에는 심심찮게 남편을 찾더군요. 그런데 오늘 민이 너랑 나랑 밥 먹고 커피까지 먹으면 남편 오늘 혼자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 끝내고 혼자 밥 먹으면 외로운데 여기로 부르지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애도 아니고 혼자 밥을 왜 못 먹어? 나도 혼자 먹을 때 많은데 뭐. 그리고 어쩌다 혼자 밥 먹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해. 냅둬. 하지만 친구는 끈질기게 남편을 부르라고 했어요. 나도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 간만에 얼굴도 볼 겸 불러. 커피 한잔 하자. 왜 남편을 꼭꼭 숨기냐? 남편 혼자 감싸고 도냐는 식으로 저를 살살 긁던 친구. 못 들은 척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저는 꼭 그런 게 거슬리더군요. 정말로 안 부르면 내가 남편 꽁꽁 숨기는 사람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5번 정도 남편을 찾으면 한 번 정도는 불러내 같이 티타임 갖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자리를 깔아줄 필요는 없었던 건데 말이죠. 한 날은 각자 퇴근 후 저녁 식사부터 남편과 친구와 함께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친구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저녁을 먹다 말고 저희 부부에게 말하더군요. 나 오늘은 진짜 영 기분이 아니야. 회사에서 아주 제대로 깨졌어. 이런 날은 진짜 술 한잔 해야 돼. 저는 사실 다음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에 저녁을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저는 친구한테 여기서 간단히 맥주나 마시자고 제안하려던 찰나 남편이 친구를 걱정하며 술을 마시러 가자고 바로 답하더군요. 남편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얘기를 하니 괜히 제가 소심한 여자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한 건 제 친구였어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 친구는 갑자기 화색에 돌며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역시 내 베프야.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손에 이끌려 근처 호프집에 향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친한 친구의 상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일단 마음은 누그러졌어요. 친구는 회사에서 깨졌던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술을 몇 잔씩 마셨을까요? 친구가 갑자기 해외 파견 당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에 대해 간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나라라 친구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나라의 문화 도시 등에 호감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실 저희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갔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열중하던 친구와 남편을 보면서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친구는 알딸딸해진 모습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일 마치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다. 나한테 둘 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거 알지? 이젠 남편도 나만큼 편해진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는 나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래도 남편까지 나랑 똑같이 소중해졌대? 이거 좀 서운한데? 라고 농담을 하면 넘겼어요. 생각해보니 저 친구는 정말 많은 말들을 농담으로 넘겨주고 있었네요. 항상 정색하기엔 애매하고 편하게 생각하기엔 불편한 말을 남발하던 제 친구. 결국엔 일을 냈습니다. 계속된 술자리 도중 제 남편에게 손가락에 소스를 묻혀 먹여주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먹은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지더군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선 제대로 넘네 너 오늘. 저도 술 좀 먹었겠다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저희들 눈치를 보고 있고 친구가 대답했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거 매운 소스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안 맵다고 먹여준 것 뿐인데 속이 좀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오냐오냐 해왔던 마음이 터진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능청스러운 대답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냐? 내 남편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게다가 숟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소스를 찍어 먹어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보랑은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있어. 남편은 본인도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남편조차도 저에게 미안하다는데 친구 녀석은 끝까지 저에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뭔가 제대로 잘못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되려 본인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미나, 나 지금 좀 어이가 없고 섭섭하고 그래. 내가 네 남편한테 찝적대기라도 했던가. 소스 먹여준 게 뭐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없는 자리에서 그랬니? 너 보는 앞에서 한 행동인데 설마 내가 혹시 마음이라도 가지고 그랬겠어? 진짜 오바 좀 하지 마. 너 완전 어이없어. 라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쏘아붙이는 친구를 보는데 순간 내가 오바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가, 그래도 잘못은 잘못 아닌가, 제 행동을 괜히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말했다가는 제가 말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됐고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더 할 것 없겠어. 먼저 간다. 먼저 간다는 제 말에 뭔가를 더 얘기하려는 표정을 짓던 친구. 그 얼굴을 뒤로 한 채 저는 먼저 술집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바로 갔죠. 집으로 가니 남편이 씻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아까는 진짜 미안해. 갑자기 불쑥 손이 쏙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받아먹고 그랬지 뭐야. 내가 중간에서 똑바로 했었으면 이렇게 될 상황은 안 생각했을 텐데 눈치 없이 행동해서 진짜 미안. 다시 생각해도 내 잘못인 것 같아. 제대로 사과해주니 남편에게는 속상한 마음이 그나마 누그러들었지만 그럴수록 친구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화가 났어요. 뭔가 자꾸 애매하게 휘말리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간간히 오는 그 친구의 연락도 답하지 않으며 시간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어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에 앉아 물어보니 그 친구가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둘이 언제부터?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식사한 자리 있잖아. 그날 이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여보가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걱정이 돼 물어본 거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안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남편의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낸 거더군요. 다 읽어봤어요. 미니 잘 들어갔나요? 연락을 계속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하게 됐네요. 미안해요. 저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미니가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하는 게 맞네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사과할 방도가 없네요. 계속 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끝낼 수가 없었고 끌고 가다 보니 제 눈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사과를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는 몇 번이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읽어보니 점점 느낌이 왔어요. 나중에는 남편의 전화번호까지 묻더군요. 내가 원래 이런 메시지 기능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 사적으로 연락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급하게 할 말이 있을 때만 연락하려고요. 계속 거절할 수 없게끔 저의 얘기로 하나둘씩 요구하던 친구 그 메시지의 남편은 계속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내한테 제가 잘 얘기해 볼 테니 조만간 두 분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뒤로 갈수록 점점 메시지 내용에서 저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오늘은 미니랑 데이트 안 하는 날일 텐데. 요즘 미니 못 만나서 심심해 죽겠는데 남편이라도 놀아줘요. 요새 새로운 영화 재밌는 거 진짜 많다던데. 미니는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 날 때 야근한다고 하고 나랑 보러 가요. 답장도 없는 메시지에 계속 꾸역꾸역 메시지를 보내놓은 친구. 그 뒤에 보낸 메시지가 정말 활용점정이더군요. 무려 아무 내용도 없이 자기 셀카를 보내었더라고요. 아슬아슬한 끝나시만 입은 걸로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알다시피 이 메시지는 그냥 읽고 씹으면서 넘겼었는데 어젯밤에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이런 거 혼자 알고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여보 안 할 거 알지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뭔 소리야. 말 잘했어. 여보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더 일찍 말해주는 게 좋았을 뻔했네. 그리고 저는 그대로 현관을 박차고 나갔어요. 남편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친구를 족치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친구가 사는 동네 쪽으로 가는 길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제 연락을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선 막상 제가 내릴 세 통을 전화하는데도 친구는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 앞에 도착했고 배를 누르니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소리만 나올 뿐 제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았죠. 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친구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문이 열리고 친구의 얼굴을 보니 손부터 올라가더군요. 근데 웃긴 건 자기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고 있는 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지도 않더군요. 너도 네가 맞을 짓 한 건 알고 있나 봐.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다.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 너 진짜. 빨갛게 부어오른 자기 뺨을 어루만지던 친구는 이 한마디만 저에게 남겼어요. 난 그냥 항상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했었고 그건 내가 너를 그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남편은 뭔가 제일 탐이 나더라. 이번엔 나도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미안해. 항상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던 인간이 제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금세 수긍하는 건 처음 봤네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랍니다. 한때는 친한 친구였지만 정말로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그 친구는 인연을 제대로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남편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느꼈어요.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긴 시간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감쌀 수 없다는 걸요. 각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참 많은 남편과 저, 걸을 사람이 있다면 이참에 싹 필터링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